자, 직계 참모식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안전계획평가 및 조사는 스텝에서 하고 생산기술에 관련한 안전대책을 라인에서 해주는 것이 각각 분담해서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들을 따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라인형 그리고 스텝형, 라인 스텝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꼭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 문제는 사실은 평범하게 나온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보기 내용 자체가 약간 중급으로 좀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간단한 내용들에 관한 개념이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5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일단은요. 기준을 묻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기준.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게 있습니다. 기준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이게 중대재해죠. 기준으로 물으면 뭡니까? 1, 2, 3, 4 그래서 부직 하는 게 이게 기준 아닙니까? 그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거,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것 하면 사망자 2명, 3명, 4명, 5명 전부 다 해당이 되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람이 2명인데 이게 3명, 4명 또는 3개월 이상이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도 10명도 해당이 되고 12명, 15명, 20명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묻느냐 아니면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묻느냐 이걸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공부 안 하시고 또 지금 들어와간 문제풀이를 보시는 분도 있죠. 그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사망자가 2명이니까 1명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죠? 6개월 요양을 요한다 했으니까 3개월 요양 요거 아닙니까? 그죠? 3개월 이상이니까 6개월은 해당이 되고 2명 이상인데 4명이니까 또 해당이 되죠. 그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12명이니까 10명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3개월은 맞는데 2명 이상 돼야 되죠. 조건이. 그런데 1명이고 2개월 요양을 요한다 하는 것은 2개월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돼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뭐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람이 이번 달에 1명 발생했는데 다음 달에 또 1명 발생했다. 합쳐가지고 중대재해다. 이거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6번 안전교육훈련에서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동기 유발 수준을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적 수준을 항상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너무 무리하게 올라가 버리면 사람이 동기 유발이 안 되겠죠. 그죠? 포기해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고무제 안전화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평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답이 눈에 약간 이래 힌트 보일 정도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에나멜 도표가 벗겨져야 하며 벗겨지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해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17번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나 굳이 또 못 맞출 문제도 아닙니다. 산업재해의 원인 중에서 기술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해설에 보시면 기술적 원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고 또 작업준비 불충분이나 안전장치 기능 제거라든가 안전교육의 부족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팁에다 써놨습니다. 그죠? 이런 기회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평범한 문제는 또 아니고요. 이 문제는. 그렇지만 또 이것도 못 맞출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번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있는데 점검 목적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잘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기회에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빈도가 안 높다 뿐이지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20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 그 다음에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사생활을 즐기거나 창의적인 성격으로 봉사,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게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내용에 볼 때는요, 욕구 단계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자아가 실현되고 나면요, 이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세상 뭐 어려운 게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아실현 좀 되면은 그죠? 그런 뜻이에요.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사생활을 즐기거나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거죠. 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래서 좀 이래 삶의 여유가 있고 좀 연세가 들었다 하면 뭡니까?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봉사활동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봉사활동을 하면 남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데서 내가 더 많이 배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아실현에 관한 욕구입니다. 자, 안전관리로는 한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좀 이래 틀리더라도 충분히 맞춰서 고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한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과목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